여러 산업들과 결합을 해서 아주 많은 산업 혁신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이제 최근의 관심사는 인공지능과 헬스케어와의 결합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구글과 IBM 모두 자신의 인공지능 기술의 최우선 활용 분야로 헬스케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IBM 왓슨이라는 제품을 이미 만들어서 병원, 제약사, 의료 관련 기업, 아니면 플랫폼 제공 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업체들과 광범위하게 제휴를 맡고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딥마인드의 알파고 역시 다음 그 활용 분야로서 인공지능 분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왜 인공지능을 지목하는 데 한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는 원인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플러스트 앤 설리번에 의하면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해서 2021년도에는 약 7조 원 규모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야에 맞춰서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되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데이터 빅뱅이라고 말할 정도로 데이터들이 예전부터 많이 쌓여왔고 앞으로도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보험 청구 정보 아니면 학계 논문과 같은 어떤 기존 데이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데이터 아니면 IoT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등 어떤 신규 데이터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100만 기가바이트 이상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이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규칙이 없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의 기술로는 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가치를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하나는 기존의 어떤 비효율적인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하나는 기존에 없었던 제품들을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들을 새로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 분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세 개 분야를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헬스케어 의료 생태계 분야에 있어서 흔히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과 개인과 보험과 의약품, 제약사가 되겠죠. 이런 네 개의 영역에서 아까 저희가 분석한 어떤 세 개의 핵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까운 미래, 아니면 이제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례차례 살펴보면 먼저 병원에서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면 인공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어떤 의료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일부 IBM 왓슨이나 일부 기술들은 특정한 질병에 있어서 인간 최고 전문의의 어떤 진단율을 상회하는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서 오진율을 최소화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미지 프로세싱의 어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그 영상 기기의 고성능을 이끌어서 오진이나 진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의료 저널에서 발표한 치료법들이 이제 일반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치료에 가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1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들의 81%는 이제 메디칼 저널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왓슨 같은 경우는 15초 내에 어떤 4천만 건 이상의 문서 학습이 가능하니까 어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과 가성 검증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조금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프로세스 효율화인데요. 병원에 있어서의 프로세스 효율화는 어떤 분절된 프로세스의 통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환자 대기 시간 감소를 어떤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환자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고 감사의 대기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 품질을 높이고 순환율을 제고함으로써 병원의 어떤 이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로 과목별로 분리된 지식이 공유돼서 협진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별로 어떤 전문화된 지금은 지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통합돼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미래의 어떤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분의 의사가 그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환자에 있어서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종합적 분야의 각 분야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진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3번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 창출인데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개인 맞춤 치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요즘 말하는 이제 정밀의료가 되겠는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활용되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분석해서 고도의 정밀화된 어떤 개인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별 맞춤 치료의 연장선이죠. 이제 수술 후에도 개인별로 맞춤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수술 후 관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은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면 개인은 지금까지 의료 서비스를 수동적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오다가 전 능동적 입장으로서 자기 건강 관리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은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에 그쳤다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에 맞춰서 어떤 건강관리 시스템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에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의료보험이 높고 어떤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의료정보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어떤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어떤 병원 정보 등을 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건강관리 가상비서 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와 심장질환 등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 웨어러블 기기에서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정보가 전문의에게 전달이 되고 만약에 이 환자가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디지털 헬스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낙후된 의료 지역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험을 보자면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입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사후에 치료를 받고 사후에 청구한 의료비, 의료보험료를 그냥 지불해주는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보험사가 특정 위험군 환자를 계층화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보험료를 지급해줬지만 이제는 선제적으로 자신의 위험군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스턴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전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데이터 기업과 제휴를 해서 자신의 어떤 보험 가입자들을 어떤 위험 계층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의료 정보나 건강 정보, 유정자 정보, 클레임 등을 어떤 이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가장 정밀하게 계산돼야 되는 보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로세스 효율화 측면에서는 관리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보험 사기나 보험금 누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패턴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단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앤썸이라는 어떤 보험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다르게 보험에서 이제 사전허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 이제 이 작업에 IBM 왓슨을 도입해가지고
이 작업을 이제 수천의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결과를 제시받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세스 효율화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상품이나 그런 프로세스 개발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고객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떤 예방하는 차원의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파트너사나 웨어러블 기기 어떤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운동 방법을 제공해주고 체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아니면 사용자에 맞춰서 건강한 식단을 먹게끔 제공해줘서 보험 가입자가 그거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정보의 분석에 의해서 파악이 되면은 보험료를 인하를 해주는 어떤 리워드를 통해서 어떤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약품, 제약 쪽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은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신약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10,000개의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추출해서 약 10수년간의 어떤 다양한 시험과 후보 물질의 발굴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약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아주 리스크 강한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신약 물질을 찾는 것만 도움을 받아도 이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공지능의 예측 모델을 사용해서 성공 가능성 높은 신약 후보 물질을 추천받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많은 프로세스를 하나의 약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어떤 이런 리스크 많은 프로세스들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어떤 수익 예측, 경쟁 정보들을 어떤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아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로세스 효율화 측면에서는 신약 개발이나 개발에 있어서의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 임상시험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약에 적합한 환자들을 매칭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메이오 클리닉만 하더라도 어떤 8,000개 이상의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 17만 건 이상의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적합한 환자를 자동으로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은 이러한 효율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출시된 약에 대해서도 어떤 사후 관리 측면에 있어서 이 약이 지금 사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소셜 네트워크나 어떤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티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측면에서 개인 맞춤형 약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맞춤약을 개발을 할 수 있고 또한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서 탈락한 그러니까 약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그런 후보 물질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새로운 효능을 재발견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저희가 4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어떠한 효과가 같이 창출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병원, 아니면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아니면 개인들이 발생하고 만들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 제각각입니다. 또한 그 각각의 데이터들은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고 공동 활용하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밀화학에 지금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정밀화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 투입 예산의 60% 이상을 어떤 표준 데이터 DB를 만드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데이터 통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 데이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어떤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그 특성상 개인의 어떤 사생활, 어떤 개인의 어떤 신체나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개인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취급 가이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을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목록입니다. 이제 왼쪽은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과연 한국에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구멍이 많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은 어떤 영상인식이나 신약 개발 등 어떤 특정 분야의 적은 수의 기업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 기업들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R&D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성상 데이터 확보와 어떤 임상시험 등이 용이한 병원과 함께 이 여러 개의 의료 생태계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주도로 앞서가고 있는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여러 가치들을 지금 국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의료 생태계에서 이제 국민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이해관계자들의 변화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급변하고 있는 어떤 신기술 발전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어떤 정부 주도의 변화 유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 높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높은 I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 협력을 한다면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이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